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에 읽은 책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달에는 17권을 읽었는데요. 제가 미리 소개한 책들이 이렇게 3권이에요. 영상 올린 책들은 3권이라서 요 미리 소개한 책들은 빼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정세랑 작가님 책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권을 아직 덜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 마저 읽고 제가 정세랑 작가님 책은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빼고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서 제가 7권만 소개를 해볼게요. 이번 달에 처음 시작할 때 책장을 보는데 핑크색 표지의 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럼 핑크색 책 표지를 로 된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질려가지고 다른 책을 읽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가져온 건 2월에 읽은 책 중에 이렇게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책 7권이에요. 첫 번째는 데르코와 루이입니다. 데르코는 루이의 도와줘 라는 한마디에 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살아갈게요 라는 메모를 남편에게 남기고 45년에 이르는 도시로와의 결혼 생활을 박차고 집을 나와요. 70살 실버타운에 살던 루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하던 데르코, 이 둘은 BMW를 몰고 야스카다케 별장지로 향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데르코와 루이의 소소한 일탈인데요. 사실 일탈이 아니고 이 둘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 소설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영화처럼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데르코와 루이는 서로를 위하며 작지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요.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의지하려 하지 않고 현재를 행복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70살이지만 아주 멋지게 대차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둘의 우정과 사랑이 너무 부러웠어요. 재밌게 읽은 데르코와 루이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미친 누나입니다. 제목 보이시려나?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뒤에 어덕행덕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에도 덕질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2가지다. 여자들의 선을 넘는 애정과 유사연애를 말아주는 최애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이 책이 뭔가 좀 꽁냥꽁냥한 덕질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그냥 제목 그대로 그냥 미친 누나. 제목 그대로 미친 누나예요. 그 연예인들 사생으로 힘들어한다 뭐 이런 건 뭐 TV나 기사로 뭐 연예인들이 얘기도 하고 기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도 그 사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 사생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은 아이돌로 데뷔했던 지세준은 아이돌을 대차게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는데 전향을 했지만 어쨌든 트로트 가수는 조금 흐지부지 뭐 그냥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엠마트에서 홍보 행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트 정육 코너 직원 연희정이 찍은 직캠이 뜨게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정육 코너 직원 연희정은 지세준을 지지하는 팬이 되거든요. 근데 단순한 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진실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꽁냥꽁냥 이런 건 아니고 스릴러예요. 근데 아무리 스릴러지만 저 스릴러 좋아하긴 하거든요. 스릴러도 좋아하는데 살짝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은 저한테는 어떤 사이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읽었는데 가독성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해서 쉽게 읽혀서 가독성은 좋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덕질할 때 존중하면서 덕질하면 좋겠어요. 네, 나를 사랑하는 미친 누나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죽기 일주일 전입니다. 정의환의 앞에 죽은 김라무가 나타나요. 이 둘은 정의환이 죽기 전 일주일을 함께 보내게 되거든요. 정의환은 일주일 후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고 했고 김라무는 일주일 후 교통사고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지 말고 자기 이름, 김라무 자기 이름을 3번 부르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소설은 죽은 자, 죽은 시간과 살아있는 시간 사이를 떠도는 자, 저승사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그 사이를 떠도는 자, 저승사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담담히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위로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책이 4월 티빙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나오기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원작 소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많이 무겁지 않아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죽기 일주일 전입니다. 네 번째는 제뉴어리의 푸른 문입니다. 이 책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읽다가 사실 중간에 덮을까 한 적이 있지만 잘 넘기고 읽으면 끝까지 정말 재밌어요. 이 책은 세상에는 1만 개의 문이 있고 그 문에 얽힌 1만 개 이야기에 관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제뉴어리는 아빠 줄리언과 자수성가하고 권위와 명성이 잦아 로크 씨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제뉴어리는 로크 씨가 양딸처럼 돌봐주고 있고 아빠 줄리언은 그런 로크 씨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신비하고 희귀한 물건들을 찾아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뉴어리는 어릴 때부터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로크 씨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있어요. 7살 제뉴어리는 어느 날 그 로크 씨의 출장을 따라갔다 그곳 숲속에서 낡은 문을 발견해요. 처음으로 문을 발견한 거죠. 하늘과 같은 감청색의 푸른 문. 그래서 그 문을 탁 여는데 문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코발트빛 하늘과 시나몬빛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넘어가 봐요. 근데 절벽이 있고 절벽 아래 도시가 보이고 그리고 뭐 바다가 있고 뭐지? 제뉴어리는 그냥 실망을 해요. 사실 뭔가 문을 딱 열면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 옷장문 딱 열면 눈이 막 내리고 반인만수 툼누스를 만나고 또 뭐 아슬란도 만나고 눈의 여왕도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뉴어리가 열었는 문 안에는 너무 평범한 거죠. 자기가 사는 세상보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크 씨가 애타게 제뉴어리를 찾는 소리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제자리로 넘어오기 전에 제뉴어리는 왕관을 쓴 여자의 옆모습이 새겨진 은빛 동전을 발견하고 몰래 그걸 숨겨요. 그리고 로크 씨는 왜 문을 넘어갔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엄청 엄하게 혼내고 제뉴어리가 천방지축 어린이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제뉴어리를 교육시키고 올바르게 행동하길 바라고 문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왜? 로크 씨가 문을 어떻게 아는 건지 싶었거든요. 완전 남인데 로크 씨와 제뉴어리는 그냥 남이거든요. 근데 로크 씨는 제뉴어리에게 집착하고 보이는 부분으로는 아빠처럼 아껴주고 좋은 것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17살이 된 제뉴어리는 생일날 자신의 보물상자에서 가죽으로 된 책 한 권을 발견해요. 1만 개의 문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 책을 발견한 날 로크 씨로부터 아빠의 실종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소설은 이 책 안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리고 상징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문장마다 담겨있는 어떤 의미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이렇게 읽고 나면 뭐 줄거리, 이렇게 내 생각 뭐 이런 거를 적어두거든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두는데 이 제뉴얼의 푸른 문은 제가 무슨 논문 쓰듯이 이렇게 막 꽤 많이 적었단 말이죠. 너무 생각할 거리도 많은 책이고 그리고 담고 있는 의미도 많아 보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에는 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문은 많은 상징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을 희망으로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문을 두려움으로도 봐요. 그리고 이 책은 이 책 안에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진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판타지 좋아하시고 감동스러운 이야기 좋아하시면 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판타지도 좋아하고 감동도 좋아하고 해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제뉴어리의 푸른 문입니다. 5번째는 종이 여자입니다. 톰 보이드는 천사 3부작 시리즈 중 첫 번째 책 천사들의 동행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그리고 오로르 발랑꾸르는 피아니스트로 권위 있는 상을 받고 가장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으로 손꼽히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은 연애를 시작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두 사람이다 보니까 이 두 유명인은 일거수일투족
신문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생활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의 연애 끝에 이 둘은 헤어져요. 근데 톰은 연인 이 오로르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음주운전도 하고 마약도 하고 폭행도 하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천사 3부작 시리즈 중 이제 종결편만 남겨둔 시점인데 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후유증으로 백지공포증이 걸려버렸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신경쇠약도 걸리고 불면증을 겪는데 심각한 건 이제 백지공포증이 생긴 거죠. 이제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현기증이 나고 이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권 디럭스 에디션 인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266페이지에서 미완성 문장, 그녀는 바닥에 나가 떨어지면서를 끝으로 그 뒤 페이지 책의 절반 정도가 인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톰은 이제 약들을 막 먹고 정신없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유리 깨지는 소리와 여자의 비명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비에 흠뻑 젖은 알몸의 한 여자가 서 있어요. 집안에. 그 여자는 자신이 소설 속 인물 빌리 도넬리라고 말하고 소설 속에서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은 판타지인가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이 책은 사랑스러운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예요. 이 소설에 나오는 톰은 이 톰의 세상은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랑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책이고 제가 그 기요미소 작가 책 처음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묵혀두고 있는 책들 여기 이렇게 몇 권 이렇게 묵혀두고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 책들도 얼른 제가 읽어봐야겠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 기요미소 작가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박이슬이라는 한국 여행객 그리고 이하여자대학교 이런 한국 배경이 조금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좀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책은 독자 개개인의 주관이 반영되는 곳. 작가에게 책을 넘겨받은 독자들이 주인공을 자기화한다. 독자가 자기 방식으로 책을 해석해 내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기요미소 작가는 그 소설 속 세계, 만들어낸 세계는 독자에 의해서 그리고 작가와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잘못 인쇄된 책 한 권이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책을 주운 사람들이 그 빈 페이지에 그 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채워넣거든요. 뭐 사진을 붙인다든지 글을 적는다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작가가 소설을 쓰지만 소설의 의미를 부여하고 숨결을 불어넣는 건 읽는 독자들의 몫이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책이 꽤 그래도 좀 두께가 있는 편이고 두꺼운 편인데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읽은 종이 여자입니다. 6번째는 중고나라 소녀님입니다. 이 소설은 63세 선영희 여사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9위인 일성그룹의 5대 주주이자 안주인이에요. 아틱 화이트색의 롤스로이스 팬텀 EWB를 현찰 13억 6천만 원을 내고 구입을 해요. 멋있죠? 그리고 그 기사가 모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5성급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가요. 단 4명의 고객을 위한 명품쇼를 보기 위해서예요.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사모님,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무관심해진 남편, 일 중독 딸,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 돈이 막 넘쳐나지만 가족사의 슬픔이 선영희 여사를 우울하게 해요. 그러던 중에 주방에서 일하는 양 과장을 통해서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알게 돼요. 그렇게 선영희 여사는 중고의 세계로 빠져가게 되거든요. 선영희 여사는 사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건 중요하지 않고 사람 사는 이야기, 중고거래를 통해서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원짜리 커튼을 6만 8천 원에 팔기도 하고 그 팔거리가 없으니까 백화점에 가서 비싼 이렇게 도기 세트를 사서 그냥 싼 값에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요. 재밌어요. 재밌고 읽기도 쉬워서 술술 읽히는데 그 선영희 여사의 어떤 철없는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좀 하이 클래스 사모님이라 그런가 그 돈 쓰는 레벨이 틀립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읽었고, 어쨌든 이 중고거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힐링 소설입니다. 7번째는 당신의 미래를 세탁해드립니다 입니다. 이 책도 핑크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2월 31일 태호는 사람들로 가득한 종로거리를 빠져나가며 회사로 향해요. 오늘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3년 만에 열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 태호는 많은 인파들을 뚫고 회사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해요. 태호는 유명 금융그룹에 입사를 했지만 아둥바둥 살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주식을 하고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구 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글로벌 불황이 찾아왔어요. 태호는 빚더미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담당하고 있던 법인 고객의 계좌에 손을 대고 횡령을 했어요. 근데 이 돈을 이제 금방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태호는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회사 옥상에서 죽으려고 해요. 타종 행사가 시작이 되고 카운트다운과 동시에 옥상 밖으로 몸을 던져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태호가 눈을 뜬 곳은 대학 시절 살았던 자취방인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곳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달력을 딱 봤는데 2018년 1월 1일이에요. 2023년에서 5년 전인 2018년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잘못을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눈을 뜨니까 입사일을 앞두고 있는 5년 전으로 돌아왔으니까 태호는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이날은 여자친구 미영과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 미영과는 미래에 2022년에 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태호는 꽃단장을 하고 막 룰루랄라 미연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미연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울고 있는 미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연이 엄청 짜증스럽게 충격적인 말을 해요. 뉴스도 안 봤니? 너만 과거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거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급하게 태호는 막 뉴스를 보는데 본인만 과거로 온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5년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리셋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 소설은 나 혼자 과거로 가서 다시 잘 살아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겪게 되는 패닉의 상황이에요. 혼자 과거로 이제 뭐 타임슬립에서 사랑을 찾고 다시 성공을 하게 되는 이야기는 많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과거로 돌아간 이야기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범죄 사실도 사라지고 내가 이룬 성공도 없어지고 재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힐링 소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책 또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7권의 책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잘 맞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편안하게 독서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